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70회가 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음,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네, 2019년보다는 2020년도에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해가 끝나갈 때 참 뿌듯했다, 잘 살았다 이런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상관분석을 나갔는데 특히 상관계수를 상관계수 피얼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어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해보고 어를 통해서 네, 실습해보는 시간 네, 갖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화면을 공유하고요. 네, 저는 이제 작은 화면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편집 기술이 좋아져서 네, 제 얼굴도 나오고 네, 요거 화면도 잘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피얼슨의 상관계수를 배웠다면 오늘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기호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S자를 보통 붙입니다. 그 스피어만의 S가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1 마이너스 네, n 제곱 마이너스 1에 6 네, 곱하기 네, 서메이션 i는 1부터 네, n까지 요 di의 제곱 네, 복잡하죠? 네, 이런 식을 통해서 네,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요 x라는 자료와 y라는 상징적으로 x라는 자료와 y라는 양적인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x1, y1 이렇게 쌍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x2, 그 다음에 y2 그래서 땡땡땡 이게 저희가 표분이라고 보면요. 여기 땡땡땡 여기가 xn이 되겠죠. 여기도 땡땡땡 yn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양적 자료, 예,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걸 양적인 자료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양적인 자료인데요. 나중에 이제 정규성 검정을 해서 요 x 또는 y 각각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이 정규성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성 가정이 깨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얼슨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때 대안이 되는 게 뭐냐면 스피어만이나 또는 캔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있고요. 또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양적인 자료를 얻는 게 아니라 여기 x, y가 있는데 여기 x1, y1 여기도 x2, y2 이렇게 오고요. 여기도 n개라고 한다면 xn, yn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순위 자료로 올 수 있습니다. 순위. 그래서 1등, 2등 점수, 원점수는 사라지고 그 점수에 대한 순위만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위만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또 이 피얼슨을 못 쓰고요. 요 스피어만이나 요 캔달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그 중에서 스피어만과 캔달 중에서 오늘은 뭘 하냐면 이 스피어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을 구하는 과정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di는 이거 뭐냐면 대문자로 써서요. 요 xi 요거의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의 순위 i번째 x의 i번째 순위에서 누굴 빼주냐면 yi의 순위를 빼주는 부분을 요 difference 차이라고 해서 d로 놓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 공식을 통해서 요 데이터 몇 개,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상관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저번에 피어슨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만약에 가정이 깨졌거나 순위형 데이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어 방법으로 이제 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얼 코드는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안 했는데 그냥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네,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하실 때는 요 타이디버스 실행하시고요. 네,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몇 가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데이터는 지난번에 했던 요 attitude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attitude가 있는데 이 attitude 중에서 두 개, rating이라는 변수와 complaint가 있고요. 그 중에서 위에서 6개 정도만 잘라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ttitude는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titude 하시고요. Ctrl Shift M을 누르면 이걸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파이프. 그래서 파이프 하는 역할은 이 앞에 있는 데이터를 뒤에 오는 함수에다가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ttitude에 7개의 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2개의 열만 일단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행은 6개의 행만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dply array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잘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기까지 끝나면 앞으로 들어가서 이 얼 기초 그 다음에 뭐 중급 이상의 그 사용법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ect 하면 SE만 해주면 select라는 함수가 뜨거든요. 그래서 탭 키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변수 이름, rating이라는 변수 이름과 카마 또 complaint 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제 얼굴 때문에 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2개의 열만 잘라내서 또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요 6개의 요 중에서 6개의 핵만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6개의 핵만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요 컨트롤 시프트 M을 하면 요 앞에까지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요 데이터를 뒤에 오는 함수에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고요. dply array slice라는 게 있습니다. slice. 슬라이스는 이제 행을 잘라내는 건데 우리가 어떤 위치를 알 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을 해주면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 중에서 6개의 행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위해서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크게 해볼게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화면 캡처를 해서 그림판 가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올려가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이 부분만 잘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만큼 자르고요. 이게 바로 붙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안 되는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해서 일단 잘라낸 걸 붙여놓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저장해서 저쪽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의 렉처에 네, 얼이 있습니다. 아, 유튜버가 있군요. 유튜버가 있고 여기 얼이 있고 여기다가 상관문서 01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가서 이미지고요. 네, 렉처의 유튜버의 얼 쪽이고요. 여기서 상관문서이라는 걸 이렇게 됐죠. 네, 얼굴은 잠깐 이쪽으로 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스피어만 방법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순위를 매게 됩니다. 순위. 그래서 순위는 보통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값에다 1을 주거든요. 그럼 이 레이팅에다가 순위를 준다면 가장 작은 게 43이네요. 그런데 43인데 이 값이 같은 거 같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 43하고 또 43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달랐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1등이라는 걸 주고요. 여기에다 2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값이 같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값이 같을 때는 요 1, 2등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내면 1등 더하기 2등. 그래서 이게 1.5등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요 레이팅에 여기도 1.5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5등을 갖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작은 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3등이 되고요. 여기가 4등이 되고 여기가 5등이 되고 6등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레이팅이 갖는 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츠가 보면 컴플레인츠에서 여기가 가장 작으니까 1등이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건 여기가 2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 5등, 6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또는 x가 감소할 그런 방향이겠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런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di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di는 i가 여기죠.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앞에서 순위를 빼주는 거죠. 그래 x의 순위에서 y의 순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1.5등에서 1등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0.5가 되겠죠. 여기서 4에서 4를 빼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0이 되고요. 5에서 5를 빼주니까 이것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에서 3을 빼주면 0이 되고요. 네,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거가 골라지게 됐네요. 그래서 6을 빼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1.5에서 1을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뭐 했냐면 요 di에 대한 제곱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걸 해주면 0.5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이거는 0의 제곱이니까 다 0이 되겠죠. 여기도 0, 0, 0, 아이고 요게 네, 0, 마이너스 0.5죠. 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0.5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di가 2면은 이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0.5 곱하기 0.5는 0.025. 그럼 여기는 0. 잠시만요. 네. 0.25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0.25가 되고요. 네, 여기는 0이 되고 또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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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0.2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식에다 놓는다면 그 식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다 써볼까요? 네,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스케치 한 다음에 본다면 아까 all s라는 부분은 1 마이너스 n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6이고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 그 다음에 여기가 di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저희는 n이 6이니까요. 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6 제곱 네, 6 곱하기 이거 di 이 부분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6까지 요 di의 제곱을 해보면 0.25 더하기 나머지는 다 0이죠. 땡땡땡에서 제일 마지막에 0.25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0.5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0.5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죠. 뭐, 이 부분이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되고요. 여기는 0.5라는 값을 나누기 하고 또 가로하고 뭐냐면 6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0.986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이 0.986 정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깝고요. 플러스니까 x라는 양적인 자료. 여기서 x는 저희는 레이팅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팅이 증가하면 이 컴플레인트라는 값도 증가하는 반대로 컴플레인트가 증가하면 레이팅도 증가하는 이런 직선의 모양에 아주 매우 가깝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값이 플러스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겠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직선의 관계가 매우 강한 거로 보입니다. 현재 6개 데이터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순서가 거의 같게 나오니까요. 네. 거의 같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di가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으로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네. 이 반대로 이게 부호가 달라지거나 순위가 다르다면 여기서 1에서 많이 까먹으니까 이거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식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요 식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는 요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요 6개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번 얼로 상관계수로 해서 0.986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COR이라는 함수에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메소드를 스피어만으로 소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0.986이라는 값이 아까 저희가 손을 했던 거랑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가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겠고요. 그럼 지난번에 했던 코드를 갖다 놓고 저희는 복습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카피하시고요. 이것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오신 다음에 보시면 저희는 이 부분만 그때는 피어슨 방법을 했는데 만약에 요 정규성 가정이 하나라도 깨졌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피어슨을 못 쓰고 스피어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0.830 나왔죠. 그래서 피어슨 방법으로 했다면 그때 얼마 나왔냐면 0.806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스피어만 방법으로 본다면 좀 더 강한 직선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수점 하는 부분은 이제 라운드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피어만이라고 해보면 0.830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deploy all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스피어만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attitude 부분 7개의 양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제 두 개씩 해서 21번이잖아요. 그걸 한 번 해주는 게 COR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피어만으로 해본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특별하지 않으면 상관계수는 최종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여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운드에다가 이 결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스피어만을 하시면 그래서 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레이팅과 컴플레인트 간의 관계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6개만 잘랐는데 6개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놓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0.832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레이팅과 컴플레인트가 여전히 가장 직선의 관계가 높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 올린 다음에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래서 상관계수,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고 양적 자료일 때 그때 하는 게 피어슨의 상관계수였다면 이번엔 정규성 가정이 깨진 어떤 두 개의 양적인 자료의 직선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 그때 하는 거가 스피어만과 캔달인데 그 중에 스피어만 했고요. 또는 양적인 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 순위형 자료로 올 때 이때 하는 게 또 스피어만과 캔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스피어만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릴 때는요 캔달에 대해서 캔달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을 또 이론적으로 짧게 설명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를 통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가설 검정인 상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두 양적인 자료 간에 직선의 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직선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마찬가지로 피어슨, 스피어만, 캔달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부하신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들이 이걸 보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쑥스러워서 못했는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공부하는 분에게 EV 알릴레오를 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네, EV 알릴레오 네, 들으시느라고 네,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네,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